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키다리 아저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친애하는 평의원님께 내일은 이달의 첫 수요일이에요. 존그리어 고아원에서는 아주 힘든 날이지요. 오후 5시가 되어 평의원님들이 고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뒤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다들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 아저씨도 혹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뚱뚱보 평의원님들 뿐이었거든요. 고아원 식구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고아원 시절이 돌이켜보니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처음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아이들이 누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빼앗긴 것 같아 고아원을 무척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고아원 시절을 통해 남들보다 먼저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른이 다 된 지금 저는 풍족하게 자란 사람들한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예를 들면 줄리아처럼 말이에요. 늘 행복에 젖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순간순간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늘 행복한 기분으로 살 거예요. 치통조차도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어떠하든 나는 운명에 맞설 용기가 있도다. 그렇지만 아저씨, 존그리어 고아원에 대한 저의 이 새로운 애정을 말 그대로 다 믿지는 마세요. 제게 아이가 5명이 있다 해도 저는 루소가 한 것 같이 검소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리펫 원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이 말은 진심이에요. 사랑을 전해달라고 한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근사해졌는지도 꼭 말씀드려주세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그리고 록 윌로우에서 6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 2벌과 함께 옷장 맨 아래 서랍에 들어있어요. 졸업식은 중요한 순간에 소나기가 몇 차례 뿌린 것만 빼고는 여느 해와 다름없었어요. 장미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저비도련님과 지미도 장미꽃을 선물했지만 그 꽃은 욕조에 놔두고 아저씨가 보내주신 장미꽃을 들고 졸업 행진에 나갔어요. 저는 지금 여름을 보내기 위해 록 윌로우에 와 있어요. 어쩌면 영원히 여기서 지내게 될지도 몰라요. 이곳은 식비도 싸고 주변이 조용해서 글을 쓰기에는 아주 좋아요. 글을 쓰느라 씨름하고 있는 작가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저는 요즘 소설 쓰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도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조용하고 글을 쓸 시간만 있다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비도련님은 8월에 일주일쯤 이곳에서 지낼 거라고 했고, 지미 맥브라이드도 한번 들르겠다고 했어요. 지미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시골 은행을 돌아다니며 채권을 파는 일을 한다고 해요. 코너스에 있는 파머스 내셔널 은행에 볼일 보러 오는 길에 저도 만나보려고 한대요. 이 정도면 록 윌로우도 사람들을 전혀 사귈 수 없는 곳은 아니지요? 아저씨도 자동차를 타고 지나시는 길에 잠깐 들르시면 좋겠지만 가망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 졸업식에 오시지 않았을 때 저는 아저씨를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어요. 문학사 주디 에벗 올림. 록 윌로우에서 9월 19일 아저씨께 저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아저씨의 충고가 필요해요. 아저씨를 찾아뵈면 안 될까요?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직접 말씀드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저씨의 비서가 편지를 뜯어볼지도 모르니까요. 추신, 저는 지금 몹시 슬퍼요. 주디 올림. 록 윌로우에서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께서 손수 쓰신 편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손이 몹시 떨리셨더군요. 아저씨께서 편찮으시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제 문제로 신경 쓰시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편지로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어요. 편지로 쓰기엔 적당하지 않은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군요. 이 편지는 보신 뒤에 곧 태워버리세요. 그 전에 먼저 동봉한 $1000짜리 지폐를 받아주세요. 제가 아저씨께 수표를 보내다니 우습지요? 이 돈이 어디서 났을 것 같으세요? 제 소설이 팔렸어요, 아저씨. 처음에는 7회에 걸쳐 잡지에 실리고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거예요. 아저씨는 제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조금도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아저씨께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아저씨께 빚진 돈이 아직 $2000 이상 더 남아있지만 그 돈은 조금씩 나누어서 갚아나갈 생각이에요. 제발 이 돈을 보낸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저씨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아저씨께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는 평생 동안 감사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겠어요. 제가 좋아할지 어떨지는 상관하지 마시고 아저씨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저씨께 늘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아저씨는 제 가족 모두를 대신하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른 남자에게 훨씬 더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저씨도 쉽게 짐작하실 거예요. 제 편지의 많은 부분이 저비도라님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저는 저비도라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를 아저씨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생각이 같아요. 어쩌면 제가 그분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체로 그분의 생각은 옳아요.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분은 저보다 14년이나 먼저 세상에 나오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데가 있어서 보살펴 드려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그분과 저는 언제나 같은 일을 가지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의 유머 감각이 정반대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을 이어줄 다리가 없어요. 그분은 그만두겠어요. 그분은 그분일 뿐이에요. 저는 그분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달빛조차 서글프게 느껴져요. 아름다운 달빛을 그분과 함께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사랑해 보신 일이 없더라도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무튼 이것이 지금의 제 심정이에요. 저는 저비도라님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비참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분은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떠나셨어요. 저는 지미와는 조금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미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지미는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저비도라님과 저는 오해의 늪에 빠져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제가 그분을 떠나보낸 이유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너무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이 나중에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자신도 없었고요. 부모, 형제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훌륭한 가문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저비도라님에게 고아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분 앞에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말을 죽어도 하기 싫어요. 저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가문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지만요. 또 아저씨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어요. 작가가 되겠다고 공부를 했으면 적어도 작가가 되려고 노력은 해야지요. 아저씨 도움으로 공부를 해놓고는 시집이나 가서 배운 것을 써먹지 않는다면 저는 아저씨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돈을 갚아드리게 되어서 짐을 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만일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작가 생활은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글 쓰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저비도라님은 사회주의자니까 다른 남자들처럼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으면 언제나 행복하고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면 세상의 어느 것도 그들을 갈라놓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저씨의 냉정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저씨도 훌륭한 가문에 속한 분이실 테니 동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아저씨께 털어놓다니 제가 참 용감해졌지요? 저비도라님을 찾아가서 청혼을 거절한 것은 지미 때문이 아니라 제가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두려워요. 그 사실을 말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평생을 비참하게 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은 지 거의 2달이 다 되었어요. 그분은 떠난 뒤로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시련의 아픔이 겨우 가라앉을 무렵 줄리아한테서 온 편지는 또다시 저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어요. 편지에는 저비도라님이 캐나다에 사냥하러 갔다가 폭풍우를 만나 밤새도록 비를 맞고는 폐렴에 걸려 앓고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분이 말 한마디 없이 떠나셨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몹시 불행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주디 올린 10월 6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그럼요. 꼭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반에요. 물론 길은 찾을 수 있어요. 뉴욕에는 3번이나 가보았고 이젠 어린애도 아니잖아요. 아저씨를 만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아저씨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만 했기 때문에 아저씨가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았거든요. 아저씨, 몸도 불편하신데 제 일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을비는 너무 축축하니까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추신,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아저씨 댁에도 집사가 있겠지요? 저는 집사가 무서워요. 집사가 문을 열어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릴지도 몰라요. 집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저씨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스미스 씨를 뵈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 그 다음 대망의 목요일 아침 편지입니다. 목요일 아침 나의 사랑하는 저비 도련님이자 키다리 아저씨 펜들턴 스미스님께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너무나 놀랍고 흥분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저 지금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 위에를 읽는 순간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저비 도련님이자 키다리 아저씨 펜들턴 스미스님께. 알았어요, 이제. 만났어요, 둘이. 키다리 아저씨와 주디가 아니라 저비 도련님이자 키다리 아저씨인 이 분을 주디가 만나게 된 거예요. 평의원님이 아니라. 너무 몰입이 돼서 정신 차리고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너무나 놀랍고 흥분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다시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잘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빨리 병이 나아서 저를 만나러 오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택시를 태워주려고 내려오셔서 지난 4일 동안 당신은 가망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내 사랑.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세상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 되었을 거예요. 먼 훗날 언젠가는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기운을 내야겠군요.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만 그만큼 심각하기도 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게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평생 동안 큰 걱정거리를 안게 되었어요. 당신이 밖에 나가 있으면 자동차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당신 머리 위로 간판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병균이 있는 음식을 먹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게 될 거예요. 제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원래부터 밋밋한 평화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디 빨리빨리 건강해지세요. 당신을 가까이에서 만져보고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겨우 30분밖에 함께 있지 못했다니. 꿈을 꾼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의 먼 친척이라도 된다면 날마다 당신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책도 읽어드리고 베개도 똑바로 놓아드리고 당신 이마에 잡힌 잔주름 2줄도 펴드리고 입가에 밝은 미소를 짓게 해드릴 텐데 말이에요.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리신 거죠? 어제 제가 떠나기 전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온 뒤로는 당신이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며 저더러 훌륭한 간호사라고 하셨어요. 사랑에 빠진다고 누구나 다 10년이나 젊어진다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당신은 제가 11살밖에 안 되는 계집애가 된다 해도 저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어제는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어요. 제가 99살까지 산다 해도 어제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새벽에 록 윌로우를 떠났던 주디가 밤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어제 새벽 4시 반에 샘플 부인이 저를 깨워주셨어요. 어둠 속에서 잠이 깼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었어요. 부엌에서 촛불을 켜놓고 아침을 먹은 뒤 눈부시게 아름다운 10월의 아침을 뚫고 역까지 8km를 달려갔지요. 가는 도중에 태양이 떠올랐어요. 단풍나무와 산딸나무는 진홍빛과 오렌지빛으로 불타고 있었고 돌담과 옥수수밭에는 서리가 내려 반짝거렸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철로는 너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날 거야 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아저씨는 일을 올바로 되돌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저씨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감이 들어맞았어요. 메디슨 거리에 있는 당신의 집에 다다랐을 때 집이 너무나 크고 으리으리해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운을 내려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지요. 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집사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금세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에번 양이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스미스 씨를 뵈러 왔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집사는 저에게 응접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크고 어두컴컴한 응접실의 커다란 의자 끝에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잠시 뒤 집사가 돌아와서 저를 서재로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문 앞까지 오자 그분이 돌아서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주인님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인님께서 흥분하시면 안 되니 너무 오래 계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말투에서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사는 문을 두드리고 에번 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닫혔어요. 밝은 불빛 아래 있다가 방 안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뒤 벽난로 앞에 놓인 커다란 안락의자와 반들거리는 탁자와 그 옆에 놓인 작은 의자가 보였지요. 그리고 한 남자가 무릎에 담요를 덮고 베개를 받친 채 커다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그분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의자에 기대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분이 당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저씨가 저를 놀라게 해주려고 당신을 부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꼬마 아가씨, 내가 키다리 아저씨였다는 걸 몰랐어? 라고 말했지요. 한순간 그동안의 일들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제가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진작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명탐정이 되긴 어렵겠지요, 아저씨? 아니, 접이?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접이라고 하면 실례일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내보내시기 전까지 30분 동안은 꿈만 같았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당황해서 하마터면 세인트 루이스행 기차를 탈 뻔했어요. 당신도 무척 당황했나 봐요. 제게 차를 권하는 것도 잊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둘 다 정말 행복했죠. 록 윌로우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였어요.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던지. 오늘 아침 저는 콜린을 데리고 당신과 함께 갔던 곳을 모두 돌아보았어요.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숲은 청동색으로 반짝이고 맑은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등산하기 좋은 날씨예요. 당신이 여기 계셔서 저와 함께 산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접이,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하지만 이것은 행복한 그리움이에요. 곧 함께 지내게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의 것이에요. 제가 드디어 누군가의 사람이 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행복해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당신의 주디. 추신. 이것은 제 평생 처음 써보는 연애 편지예요. 제가 연애 편지를 쓸 줄 알다니 참 우습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먹먹하고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그러네요. 진짜 눈물이 왈칵왈칵 날 뻔했고, 그리고 그 주디의 그 떨리는 심정이 고스란히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디는 그동안 혼자였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마음 쓸 사람이 없어서 잃을 게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거죠. 참 쓸쓸한, 그쵸? 우리는 사실 태어나서 눈을 뜨면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걱정하고, 딸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걱정하고, 밥은 먹었나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디는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내가 내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고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존재가 평생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디의 마음에 저비 도련님이 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들어왔고, 저비 도련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본인의 처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음과는 다르게 청혼을 거절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우리 저비 도련님이 아프셨네요. 근데 이 주디의 그 저비 도련님의 청혼을 거절한 그 내막을 알게 되는 편지를 받고 바로 나를 만나러 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디가 드디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그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더 가슴 떨리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마 아가씨, 내가 키다리 아저씨인 거 몰랐어? 그 부분을 제가 정말 멋지고 따뜻한 목소리로, 애정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읽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어쨌든 여자다 보니까 아무리 그 어떤 남성분의 따뜻한 음성을 아무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내려고 해도 부족함이 있었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키다리 아저씨, 오늘로써 그 긴 시간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